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이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곤 합니다.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인데요. 익숙한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꿈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까요? 사실 우리의 주택 환경은 고령자의 신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 문제나 의료 및 돌봄 지원의 어려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현실적인 한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시니어 코하우징이나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와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안적인 주거 형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꾸시는데요. 이처럼 노인들이 익숙한 거주 환경에서 되도록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자신들의 건강 상태 변화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받는 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는 안정감과 익숙함을 주는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보낸 집, 정든 동네, 익숙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꿈꿉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지면 그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집으로 받으며 마치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이상적인 바람이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점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주택의 물리적 제약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부분의 주택들은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 예를 들어 이동성 저하, 시력이나 청력 감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현관문이나 방문의 턱, 좁은 복도나 문, 부족한 실내 조명, 그리고 계단 등은 고령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턱 하나에도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걸려 넘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계단은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넘어야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좁은 문은 휠체어 이용 시 큰 불편함을 초래하여 활동에 제약을 가져옵니다. 시력이 감퇴한 어르신들에게는 낮은 조명이 더 어둡게 느껴져 낙상 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목욕탕의 미끄러운 바닥이나 잡을 곳 없는 벽면 또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사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 빨래와 같은 일상적인 가사일 뿐만 아니라 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집수리, 정원 관리 등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 청소나 빨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관 문제와 같은 집수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넓은 마당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한때 삶의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버거운 노동이 되어버려 방치되거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외부인에게 맡기게 되면 또 다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동의 제약이 커지거나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의도치 않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에 계속 머문다고 해도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이웃과의 교류가 감소하면 점차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심한 외로움으로 이어져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활동 반경이 넓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움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생활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더 황량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 및 돌봄 지원의 부족 또한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거나 개인 위생, 식사 준비, 약 복용과 같은 일상생활의 돌봄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간호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나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집은 익숙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전문적인 돌봄을 상시적으로 받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높은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조하거나 거동을 돕는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방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편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을 위해 현관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침실에 간호 침대를 두는 등 개조 비용과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필요한 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을 합산하면 오히려 시설 입소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섯째, 가족 부양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화되고 맞벌이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중장년층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전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살던 집에서 사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며 안전한 노후를 위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건강할 때 입소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과 같은 전통적인 고령자 주거시설 외에도 최근에는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절실할 때보다는 건강할 때 미리 들어가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코하우징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시니어 코하우징은 기존의 주거 개념을 넘어서 노년의 삶의 공동체의 가치를 더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들이 일정 공간이나 시스템을 공유하며 능동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단지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상호 부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함께 살지만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주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의 조화입니다. 각 세대는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는 독립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공간을 가집니다. 이는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 거실, 넓은 식당, 공용 주방, 취미실, 작업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 등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이웃과 교류하고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서는 주민 간의 정기적인 교류와 다양한 공동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입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며 일상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공동 텃밭이나 정원을 함께 가꾸며 자연 속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 영화 감상, 악기 연주, 건강 관련 취미 활동 등을 공유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공동체 생활은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공동생활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입주민들 간의 정서적 지원과 상호부양이 가능해져
가벼운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 시에도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공용 공간과 자원을 함께 사용하고 식사 등을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적인 관리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는 등 경제적 부담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곳도 많아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덴마크, 스웨덴, 미국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두레주택 등 유사한 형태가 도입되어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하우징의 장점은 분명하고 다채롭습니다. 첫째, 고립감 및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년배와의 활발한 교류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굳건히 유지하고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고독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하는 식사나 다양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삶의 활력을 더합니다. 둘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과 교류를 통해 주체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으면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진정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학습, 새로운 취미 활동, 지역사회 봉사 등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대안은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CCRC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 문화생활에 중점을 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대학 캠퍼스 안에 조성된 주거 공간에 살면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최신 도서관, 잘 갖춰진 체육시설,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흥미로운 전시가 있는 박물관 등 대학이 가진 다채로운 인프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부속 병원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는 실질적인 장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퇴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구열을 불태우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젊은 학생들과 교류하며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신 학문을 접하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기찬 대학 분위기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젊음의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느끼며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화생활, 스포츠 활동 등도 대학 인프라를 통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적인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들은 고령자들에게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닌 삶을 즐기고 성장하는 곳으로서의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부터 이러한 시설들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더욱 품위 있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이상과 현실적인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주거 형태인 시니어 코하우징과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품위 있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재무적, 건강적, 사회적, 그리고 주거적 측면의 종합적인 준비 방법을 상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할 때부터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노후 준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더 나은 노후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